예, ARF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한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 운운하면서 또다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망명하신 최고위급 탈북자 중에 한 분이시죠.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정은이 말이에요. 네. 나 평화의 소자가 됐다는, 정말 아니, 제가 있잖아요. 이게 네. 무슨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 수카르노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수카르노상? 예, 수카르노라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이고요. 예. 북한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가까웠군요. 김일성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아하. 김일성이 1965년도에 예. 김정일하고 같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수카르노하고 회담을 하고, 그런데 그 전에 1963년도에 바로 2년 전에 수카르노가 종신 대통령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김일성이가 3대 세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수카르노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신 대통령을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종신으로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자손손 해먹어야겠다. 자자손손 해먹어야 되겠다. 아하. 그런데 그 수카르노 대통령을 기념해서 수카르노 일종의 재단이 수카르노 상 그걸 받았는데 왜 아웅산 수치 여사 예. 같은 사람, 간디 인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수카르노 상을 받았고 김일성이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의 수카르노 평화상은 바로 김정은이가 받았다는데 이게 일종의 코미디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 수카르노 센터라는 게 그렇게 큰 기구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조그만 NGO 같은 건데 어쨌든 자치하고라도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평화상을 받았다는 건 넌센스죠. 아니, 김정은의 인권 침해, 서양의 정치적 성전 때문에 생긴 오해다. 그렇죠. 예? 네. 이게, 글쎄, 지금 북한이 얼만큼 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예. 진짜 이거는 좀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김정은이 얘기인데, 김정은이가 이게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진짜 근데 이쪽 집안들은 왜 이래요? 제 아버지는 비행기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심을 갖더니, 네. 또 이 사람은 비행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에요. 농약 살포용 비행기로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예. 이게 말이 되니까 하겠죠? 예, 지난 7월 29일 날 갈마 비행장이라고 원산 앞에 있는 비행장인데 예. 거기서 제2차 비행훈련 일군 대회를 경기 대회를 했는데 북한의 온갖 전투기들 비행기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AN2라는 비행기인데 그걸 예. 러시아 말로 아엔뚜바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1930년대 말에 제작된 복역 비행기입니다. 제가 어랑 비행장이라고 청진 밑에 있는 어랑 비행장에 가서 그 비행기를 봤는데 비행기가 그 바깥에가 재질이 뭔가 하면 방수포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갑바천. 아주 진짜 경비행기네요. 아주 경비행기고 대학생 8명이 매면 비행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글라이더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속도 어느 정도 낮춘가 하면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이거를 어떤 목적에 썼는가 하면 여성 비행사들을 태워가지고 독일군 진지 앞으로 가서 수리탄을 뚫고서 싸운 비행기예요. 그 2차 비행기. 대전 때? 2차 대전 때. 소독전쟁 아주 때. 이 비행기 연세도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80년이 다 된 비행기인데 80년. 이야.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예. 소련군이 이 비행기를 농약 뿌리는 비행기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 비행기를 북한이 싼 가격으로 주고 사와서 예. 전투기로 개조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8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정비를 잘해서 북한 사람은 그거 하나는 평가하고 싶어요. 좌우지간 뭘 하나 기론을 치고 닦고 조이고 하는 거는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직도 새고라는 거죠. 새고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투력이 있고 이게 전투력이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틀이 알루미늄으로 된 틀에다가 네. 갑바천을 씌워서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레이더.
그러니까 너무 아날로그래서 그렇죠. 지금 같은 하이 테크놀로지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맞지 않는데 기가 우리한테 막혀서 그냥 위협이 못 잡는 된다는 거예요. 거죠. 아하. 거기 한 개 분대, 특수부대 한 개 분대, 완전 무장한 한 개 예. 분대를 태우고 앵앵앵앵 거리면서 넘어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레이더만 제대로 잡으면 예. 대공 기관총으로 쏘면 그냥 벌집돼서 떨어지는 비행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언제든지 휴전선을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낡고 예. 이래서 이게 하이테크놀로지가 이게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커버가 안 쉽게 된다는 얘기한다고. 거죠. 야, 참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사실 김정은이의 어떤 그 비행기 문제 예. 이거는 사실은 북한 공군에서 훈련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네.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른바 도보로 이렇게 비행기 훈련을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단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도보로 훈련하는 게 기름이 없어진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 알려졌는데 네. 러시아 군 조종사들이 저런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비행기 밑에가 그 하늘이다. 산이랑 글이랑 이런 거 다 그 산을 그려놓고 예. 그 지형에 맞게끔 이렇게 보면서 비행기에서 보는 것처럼 딱 같이 보이게끔 하고 그 산과 바다를 가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 조종사들이 하던 훈련 방법이거든요. 2차 대전 때. 그것도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예. 참 그 고전적이 2차 대전을 그렇게 좋아하네. 예. 2차 대전 완전히 그 독일군이랑 얼마 좋아하는데요. 김정일이가 국가안전보위부고 독일군 뭐라 그래 히틀러에 대한 애착이 심하다. 애착이 이거죠? 심하고 아하. 그 그럴 것 마인캄프랑 같았어요. 같은 것을 다 읽고 마인카프 나의 투쟁을 읽었다. 나의 투쟁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아직도 있는데 그 러시아제 비행기 이제 미그 19, 21이 북한군 주력 비행기인데 우리 공군하고 맞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그런 조종사들한테 훈련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 하면 우리한테 돌아올 기름 대신에 그만큼 폭탄을 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비행기를 가지고 청와대에 내려꽂힐 것이고 계령대에 내려꽂히고 오산에 자폭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파시즘의 또 하나의 그렇죠. 증거거든요. 예. 일본 군국주의도 예, 그랬고 일본 간비가지 군국주의 그랬고 파시즘이거든요, 일본 파시즘이죠. 군국주의도. 예. 그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횃불 행진도 나치가 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트리ум프 똑같은 데스 거예요. 빌렌스라는 독일의 그 영화 있거든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찍은 거. 근데 그것도 이제 횃불 그렇죠.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 라이프치히에서 막 들고 나가던. 그거 보셨네, 그거요? 저 봤죠. 렌니 예. 리펜슈타일 감독한 거요. 그렇죠. 예. 예. 어. 근데 그런 비행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예. 아버지는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비행기를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행 훈련 대회를 자기가 Il-60이라는 비행기가 아하. 1960년대 중반에 나온 비행기입니다. 그건 예. 몇 살이 됐겠습니까? 거의 60몇 년이 된 비행기인데 그것도 60년. 그렇죠. 그래도 80년 된 것보다 신형이죠. 그렇죠. 신형인데 예. 할아버지도 그게 할아버지 비행기거든요. 할아버지도 그 비행기를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탔고 아버지 김정일이도 자기 비행기라고 만들어놨지만 안 탔는데 아하. 이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 비행기를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라는 섬까지 갔다가 왔는데 아, 그 그 비행기를 비행기 타고 타셨어. 예. 그 대통령을 데리고 이제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가시키러 갔다 왔는데 그게 그 참매 1호. 예. 그게 Il-62M이라는 러시아에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인류신 비행기라고 하는 건데 그 비행기를 들어가면 서재, 샤워실, 침대 다 있는 비행기거든요. 아, 그 안에? 안에. 아.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큰 침대를 놓았는데 예. 거기다 이제 큰 벨트를 아, 침대 위에? 침대 위에 이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이만큼 넓은 거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벨트가 되어 있어요. 그건 보통 정신병도에 이렇게 환자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죠. 그 비행기를 타봤는데 비행기가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이 보잉기를 타면 벤츠를 탔다 그러고 예. 인류신 비행기를 타면 달구지를 탔다 그러거든요. 하도 달달달달달 거려가지고.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게 참 희한해요. 그때 비행기 타셨을 때도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달구지라 그랬죠, 우리가. 아니, 옛날에 그 제가 이제 1987년에 초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19시간 걸렸어요, 독일까지.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이 중공이었던 시절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돌아서. 위를 못 가서 예, 예. 알래스카에 가서 갈아탑니다, 그때는. 네.
근데 하여간 그때 왔다 갔다 하던 유학생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나라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안전하다, 비교적. 왜? 달달달달 하면서 물 위로만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예?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덜덜덜 하면서 물 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화면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성조기를 짓밟으면서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9일 날 한 회의 그죠? 거죠. 예. 근데 성조기를 짓밟았다. 이거는 결국은 미국하고 한판 하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 북한 포스터에 예. 성조기를 불태우고 성조기를 짓밟는 포스터는 많아요. 예. 문제는 저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 김정은이가 저거를 보고 직접 있다. 보고 자, 있으면서 화면에 지금 짓밟고 있죠. 예, 저렇게. 저게 짓밟고 있는 걸 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 요거는 뭐냐면 내가 너네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나는 미국을 60년 전에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김일성이처럼 미국을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 성조기를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거든요. 저걸 북한 주민들이 보면 할아버지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아, 저 사람은 미국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을 시켜줄 사람인가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ARF에서 제2한국전쟁 네. 아시아 지구안보 포럼에서 근데 제2의 한국전쟁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죠? 이것도 또한 미국이 또 협박하는 건가요? 뭐 미국에 어떻게 보면 추파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추파를 던진다.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ARF에 가 있는 리동일이라고 하는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영어를 잘하나 봐요. 이분은. 영어 잘합니다. 리동일 뭐 우리 후배인데 그 제2의 한국 전쟁, 핵실험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도 미국이 자기네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너네가 자꾸 이러면 제2의 한반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 우리하고 회담을 하자. 이 북한이 하자는 회담은 북미 직접 회담에서 핵 강국 대 회담을 하자는 소리인데 미국이 거기에 끌려들 리가 없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제발 좀 그런 쓸데없는 협박은 예.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지칩니다. 이 더운데. 지칩니다. 정말. 이게 더운데 뭡니까, 짜증나죠. 이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